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셔가지고 인터넷 뉴스 많이 검색을 해 보셨을 겁니다. 자, 요 이야기 좀 합시다. 자, 그래도 시장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조 3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그만큼 팔았어요.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판 이유는 아무래도 전염병이 2차 유행을 할 것 같고 그만큼 경기 침체의 시간은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어제 밤에 마감 시황을 말씀드릴 때 그때 유럽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밤 새벽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 영향을 오늘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는 이렇게 주요국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어제는 나쁘다 그랬다가 오늘은 다시 이렇게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어떤 돌파구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염병 관련해서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뭐 갑자기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기대감에 의해서 왔다리 또 실망감에 의해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늘상 살펴볼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뉴스의 원천을 따라 들어가서 원천을 보는 게 좋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것은 바로 제8차 지금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한 요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을 해가지고 2020년 6월 25일 또 참 다른 날도 아니고 6월 25일이네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라고 해서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선진화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말이 좋아 선진화지 그냥 뭐 금융 세금 좀 더 걷겠다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입니다. 정부에서 거래세도 받고 싶고 양도소득세도 받고 싶다. 요 두 가지를 다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없앨라 그러면 뭐 하나를 시원하게 없애보든지 그게 아니고 어중쩡하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좀 더 정리해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주식 거래세가 현행 0.25%인데 2023년부터 0.15% 받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타 쳐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만 자꾸 부각돼서 그런데 그래서 냅니다. 손해보든 이익보든 내요. 내는 거고. 그런데 이익을 보면은 2천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할 거고 3억 이상 되면은 20% 낼 거고 그리고 3억 그 이상 되면 3억까지는 20% 3억 그 이상 되면은 25% 낼 거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세와 양도소를 두 가지 받는 쪽으로 우리가 아주 선진 기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쭉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추진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세금을 좀 걷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이고 금융세제 현황 및 평가는 현재 상황으로는 세금이 별로 없어요. 좀 더 받아 먹어야 돼요. 이 이야기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세금을 더 걷을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설쌀데기 없는 그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거죠. 이제 금융세제 개편 방향이라고 해서 금융세제 돈 더 받겠다. 기본 방향은 형평성 제고인데 그냥 뭐 말은 만들기 나름이죠. 기본 방향은 돈 더 받겠답니다. 그래서 금융수사 도입 뭐 여러가지 있는데 뭐 새로운 세금을 하나 만들어서 신설해서 돈 더 받겠다. 뭐 집합투자 뭐 돈 더 받겠다.
정권거래소 조정에서 돈 더 받겠다. 뭐 그냥 돈 더 받겠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분류과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매월 5월 달에 전년도 1년 동안 돈 번 거를 모두 다 종합해서 이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종합소득이고, 이 분류는 여기에 별도로 따로 계산, 여기 포함되지 않고 별도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종합소득은 1년 단위로 이렇게 합산을 해서 쭉 계산을 해서 돈 내라. 이게 종합소득이고, 이 분류과세는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다정간 누적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부여할 수도 있고 5년 부여할 수도 있고 3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보유한 기간 동안에 연도별로 이렇게 누적이 된 걸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소득은 누진과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얼마를 보유했던 그냥 분류해서 별도로 양도소득으로 빼서 그냥 한 번 하고 종합소득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분류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자, 요게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을 통산하고 2월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2월 공제는 3년간 손해본 거 다 합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손익 통산은 매월 통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 공제로 우리 국내 주식은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는 다 묶어가지고 25만 원,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또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쪽으로 250만 원 이건 별도고, 또 금융 쪽으로 250만 원이면 별도예요. 별도인데 원래 여기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이탈할 것 같으니까 새로 또 수액주주 원성을 많이 살 것 같으니까 대폭 늘려가지고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별도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적용세율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과세 방법이 있죠. 자, 요걸 이제 봐야 되죠. 과세 방법은 여러분들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을 금융회사에서 원천 징수해 보겠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일어나면은 원천 징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 잘 보세요. 계좌별로 원천 징수세액을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 하나에 거래를 하는데 한 달마다 통산합니다. 한 달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래에서 2천만 원 손해받고 두 번째 거래에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다. 그러면 공제금액 빼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가세해가지고 200만 원 세금이 딱 떼갑니다. 그냥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1,000만 원 손해받고 네 번째는 1,000만 원 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빵원이기 때문에 그냥 과세가 안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매월 통선을 한다고 그랬죠. 자, 요거에 관련해서 인별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좀 더 설명해 드리죠. 똑같은 거니까. 인별통산은 여러분들이 증권사 여러 구자를 가지고서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계좌 1, 뭐 계좌 2 이렇게 계좌 3.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매월 말 통산해서 원청지수세액을 계산하겠다. 그 말이고. 그래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보고서 이제 그 손해본 상태로 그 해를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해서 2월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기 최대 3년까지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가끔 제가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주식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은 22% 이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나면 그때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요 방식은 매월 결산, 매월 요 달에 이익을 본 거 손해 본 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결산 그때 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매월도 아니고 거래 단위별로 해서 손해보고 이익 보면 직전 손해본 거하고 이렇게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제금액하고 다 뭐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일단 그때 거래 단위마다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니까 해외는
뭐 1년을 뚝 보고 1년에 내가 2천만 원 벌 것 같다 하면 2천만 원 손해 벌 거 미리 팔고 세금을 안 낸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좌에 쭉 분산 투자해서 많은 종목 보유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크게 오르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오히려 뒤 거꾸로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여튼 요 방법 있죠. 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서 6월 19일 날 주식 양도소득세 블라블라 해가지고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양도소득세 관련 이야기가 이제 집합투자하고 좀 더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겁니다. 1년에 2천만 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세금 더 받고 싶다. 거래세도 받고 양도세도 받고 싶다. 이거고, 두 번째는 거래세는 0.15% 받는 걸로,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받는 걸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세금 더 내놔라 이겁니다. 점점 개청이동 사다리가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면 세금으로 자꾸 내버리기 때문에 그 돈을 자산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취득하려고 하면 그 취득할 돈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부의 이동 사다리가 점점 치워지고 있어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오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책 많이 읽어보셨죠? 이거 베스트셀러 돼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더라고요. 부의 추월 자산이라고 많이 읽어보셔서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 그러죠. 지름길이 있다고. 왜 밑이 있다고? 미안합니다. 왜 오랜 기간 일을 하냐 이거야. 단기간에 하고 끝내버리지. 가장 빠른 부자의 길이 있는데 왜 오랜 기간 일을 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배라 이겁니다. 사배라. 결론은 사배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진입장벽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입장벽이라고 들어보셨죠? 저거는 법제화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아예 법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굳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유무형의 진입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낫고, 또 사업을 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다시 현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좀 분산해서 본 돈으로 투자해 놔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휴수당 주라 했습니다. 대법원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주휴수당 주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여기 주중이고 주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말에 걔가 놀든 말든 8시간 돈 줘라 이거예요. 누가 줍니까? 이 돈 누가 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줍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줘야죠. 내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부의 추월 자선, 월급쟁이 월급과 못 먹고 살 거니까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뭐 좀 빠른 성공을 하고 싶다 해서 사업,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려고 하면 자, 일주일 종업원을 쓰는데 15시간 일하면 요거 주휴수당 주고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여기는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한 달만 일해도 퇴직연금 주라. 직원을 구입하면 뭐 4대 연금, 뭐 국민연금 뭐 이런 보험 같은 거 이거 주라. 그러니까 그거 반내줘라 이런 거 뭐 어떤 건 전부 다 주라도 있고 반내줘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한번 부자 돼 보려고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거 주라 저거 주라 뭐 주라 그러고 또 세금도 내라 뭐 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지금 진입장벽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저와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더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아마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그 뭐 군대 이런 데도
특정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몇 년 동안 나가야 됩니다. 옷 벗고 나가야 되고, 또 한 20대 때, 뭐 30대 때 취직을 해서 뭐 정년까지 가는 직업도 있지만은 보통 한 40, 빠르면 30대, 뭐 40대, 뭐 50대 요 어느 순간에 정년하고 나와야 돼요. 명예퇴직할 수도 있고, 뭐 눈치 보여서 나오고, 진급을 못해서 나오고, 끝까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여기까지는 노동자였죠. 월급 받고. 근데 이때 이제, 다른 걸 갖다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직업 간, 직장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이라면, 뭐 다른 직업을 빨리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정규직으로 다 못 박아 버리는데 들어갈 티오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진입장벽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뭐 주라, 좁게 일해도 퇴직금 주라. 이번에 뭐 일주일에 15시간 일해도 주말에 쉬면 또 돈 주라. 뭐 가입하면 뭐 각종 연금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거 좀 내주라. 근데 또 사업했으니까 세금 내야지. 뭐 이런 거 월세도 내야지. 뭐 내야지. 많아요. 이게 다 부담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참 더 받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입장이 딱 뒤바뀌어 버리면 이게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여튼 점점 부자 되는 그 길이 멀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거죠. 흑자 인생은 25세에서 27세에서 57세 딱 요 기간이랍니다. 요 기간이 우리 인생에서 흑자 나는 기간이랍니다. 요 기간. 이 기간이 뭐 32년밖에 안 됩니다. 요 기간에 우리가 부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식 양도세가 다 개입이 되고 또 돈 벌면 내가 돈을 그래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종합소득 관련해서도 1억 5천 이상 또 과세 중간에 예전에 끼워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촘촘하게 세금 장벽이 타타타타닥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벽이 세워질수록 이렇게 자꾸 진입 장벽이 되고 이동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또 이것밖에 없습니다. 돈가치 하락으로 인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재평가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주식 부분은 조금 나은 게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하는 기간에는 보유세, 재산세 이런 것도 나오고 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유한 기간 동안에는 간접세도 나갑니다. 니 부동산 들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좀 내주라, 건강보험료 좀 더 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를 또 내죠. 자, 그런 거고. 그런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세는 좀 작고요. 양도소득세 이번에 이제 도입이 되면 그래도 이 보유 부분이 없습니다. 보유. 주식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이 부동산처럼 건강보험료 좀 더 내주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주식도 주식 나름대로 이점도 있고 뭐 주식 하나만 들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주식과 부동산의 분산 보유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튼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하셨죠? 결론은 세금 좀 더 내주라 이겁니다. 언제부터? 2023년부터입니다. 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정리해 드렸죠. 자, 잘 보시면서 대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